움직임이 힘든 고령 등에서 주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40대 젊은 회사원도 단단한 목침을 베고 오래 잠을 자다가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받는 압력이 70 정도인데, 이 정도 눌리는 힘이라면 3시간이면 욕창이 생기고, 누웠을 적에는 그 절반인 30 정도의 힘으로 눌리는데, 환자분이나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궤양이 심각해 보이니 왜 바로 수술하지 않고 검사부터 하지? 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최재현입니다. 부산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성형외과 수련과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미동 부산대학교 병원과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진료 조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형외과라고 하면 흔히 미용적인 개선을 위한 수술을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물론 그 부분도 성형외과의 중요한 분야이지만, 저희는 그에 못지않게 질환이나 외상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변형된 신체 부위를 재건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다룰 욕창이나 사고로 인한 심한 외상, 선천적인 기형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겪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를 넘어 환자분들이 기능적인 불편함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형외과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욕창은 눌려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살이 눌리면 피가 덜 흐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조직이 다치게 되는 질환을 욕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받는 압력이 70 정도인데, 이 정도 눌리는 힘이라면 3시간이면 욕창이 생기고, 누웠을 적에는 그 절반인 30 정도의 힘으로 눌리는데, 이러한 경우 6, 7시간이면 욕창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쿠션을 사용한다고 해도 욕창은 피할 수가 없으므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체위 변경인 것입니다. 욕창은 총 4개의 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는 눌려서 붉게 충혈된 상태로 엎드려 자면 이마에 붉게 충혈된 둥근 자국이 생기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피부가 다쳐서 진물이 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3단계는 피부가 다 죽어서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이 다치는 단계로 진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계이며, 마지막 4단계는 이 지방도 다 죽어버려서 근육, 힘줄, 뼈가 다치는 단계를 4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미열을 달고 살게 되며 폐혈증의 위험이 높아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나 4단계로 진행된 경우에는 단순히 압력을 완화하는 관리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조직을 외과적으로 제거하고 상처를 덮어주는 재건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욕창은 눌려서 생기는 질환이므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움직임이 힘든 고령 등에서 주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40대 젊은 회사원도 단단한 목침을 베고 오래 잠을 자다가 뒤통수에 욕창이 생겨서 치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를 떠나서 몸에 튀어나온 부분이 단단한 곳에 눌리거나 오래 눌리게 되면 누구나 욕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궤양이 심각해 보이니 왜 바로 수술하지 않고 검사부터 하지? 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욕창 치료는 정확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욕창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배양 검사를 통해 원인균을 먼저 파악하고 그 결과에 맞는 1차 소독 및 항생제 치료를 진행합니다. 감염이 조절되면 1차 수술로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다시 상처가 깨끗해지도록 2차 소독 치료를 거친 후 2차 수술로 상처를 닫아주게 되며 이후 회복을 거쳐 퇴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단계인 배양 검사는 이 모든 치료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욕창은 열려있는 상처다 보니 세균 감염이 동반된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배양 검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균이 있다 없다만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감염된 균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강력한 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 여부와 더불어
어떤 항생제가 이 균을 죽이는데 가장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소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밴드를 제거하고 소독 비누를 이용해서 상처를 전체적으로 세척하며 식염수를 이용해서 상처를 다시 닦고 연고를 바르고 수분 밴드로 밀봉합니다. 세척을 하는 이유는 욕창은 죽은 조직이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척을 통해서 죽은 조직에서 나온 진물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고 위생적으로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입니다. 식염수로 세척하는 이유는 소독약은 세균을 죽이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 자라는 세포도 죽이는 단점이 있는데 반해 식염수는 소독 효과는 소독약보다는 떨어지지만 새로 자라는 세포에 피해가 없는 장점이 있어서입니다. 항생제 치료의 경우 우선은 균의 여부 및 어떤 균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광범위 항생제를 먼저 사용하게 되고 이후 배양 검사를 통해서 균이 정해지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가 나오게 되면 맞춤형 항생제 사용을 통해서 내성의 발생을 줄이면서 재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하면서도 주 1회 이상 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균의 치료 정도 혹은 균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욕창 수술을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1차 수술은 죽은 조직을 파내는 수술, 그리고 2차 수술은 욕창을 닫아주는 수술입니다. 1차와 2차로 나누는 이유는 첫째, 욕창은 균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균을 잡기 위해서 바로 욕창을 닫아주지는 않고 둘째, 욕창은 깊이를 직접 보기 전에는 알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1차로 파내면서 정확한 깊이를 알고 다음 수술을 계획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1차와 2차 수술 사이에 치료 시간을 두게 되면 바로 닫아버리는 수술을 할 때보다 욕창이 작아져 있으므로 당김도 덜하고 수술 성공률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욕창 수술은 크기가 작은 경우 당겨서 봉합하게 되고 크기가 크고 깊은 경우에는 근육 피부 피판술로 재건을 하게 되며 깊이는 얕지만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근육 피부 피판술이라는 것은 욕창 구멍을 막기 위해서 주변 근육과 그 근육 위에 붙은 피부를 함께 가지고 재건하는 수술을 말하는데 깊이가 깊은 욕창은 피부만 닫아주게 되면 내부에 빈 공간이 남게 되면서 속에 물이 차게 되므로 근육 피부 피판술을 하게 되면 내부 빈 공간까지도 없애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근육과 피부의 경우 환자분의 운동과 관련이 없는 근육을 주로 이용하므로 수술 후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부 이식술의 경우 허벅지 등 편평한 부분에서 피부의 일부만 종이장 정도 수준으로 떼어내서 사용하는 것으로 넓은 욕창 부분을 덮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얇게 재건되므로 충격이나 쓸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단점도 있습니다. 이식술을 위해서 피부를 떼어낸 공여부의 경우 대부분 근육이 있는 편평한 부분이어서 2주 이내에 자연히 아물게 되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욕창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부위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크기가 많이 크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통해서 욕창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치 이후에는 2~3시간 정도 간격으로 체위 변경과 쿠션을 사용해 줌으로써 욕창의 재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분들도 욕창 완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치료하고 있는 다른 욕창 환자분들도 연세가 좀 많으시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가 많지만 시간의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죽은 살을 제거하고 새 살이 차오르게 하며 수술로 마무리 짓는 것이 가능하다면 2개월 안에도 욕창을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컨디션이 나쁘거나 전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과 치료, 협진을 통해서 욕창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첫째, 욕창은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나의 욕창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몇 단계 욕창에 해당하며 치료의 순서와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욕창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둘째,
욕창이 생긴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 안 됩니다. 욕창이 생기는 것이 눌려서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았다면 예방이 가능했겠지만 몰랐기 때문에 생긴 것 뿐입니다. 자책을 하면서 지내는 것은 욕창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부터 욕창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잘 치료한다면 욕창은 극복 가능합니다. 셋째, 지금도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내가 눌리는 부분은 없는지, 축축하게 젖어서 살이 물러진 것은 아닌지 몸을 자주 확인해주고 체위 변경도 자주 해준다면 욕창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